안녕하세요. 랜선으로 만나는 세상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의 전주 MBC 아나운서 이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진행할 텐데요. 오늘 설명을 해주실 우석대학교 박물관장이자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인 조법정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패널들도 함께 할 텐데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제14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전종기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유아신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유학을 오신 우리 유아신 학생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랜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50여 명의 학생과 함께 또 이 인터넷 기반으로 랜선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랜선으로 떠나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역사 탐방.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같은 변화도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정말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우석대 역사교육과 조업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참 낯설은 경험이지만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랜선으로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제목을 지금 보셔서 아셨겠지만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함께 탐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역사 유적이라는 공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공주의 2군데, 부여의 4군데,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의 2군데에서 총 8군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백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끼고 해양 역사를 꿈꿨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이제 부여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간, 이건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공주, 부여까지 공식적인 천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 지역은 500년의 백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됐고요. 오히려 공주, 부여, 익산의 8군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제 세계 유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현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랜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사전에 우리 종기군하고 아신양과 함께 역사 유적을 다녀왔거든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그래요. 함께 보실까요? 예, 보겠습니다. 왕궁을 날씨가 정말 가셨군요. 좋습니다. 예. 저 옆에 그분은 길이 봄에 국도 혹시 1번 와본 길 적 바로 옆에 있는 아니, 안 유적입니다. 와봤어요. 안 와봤고. 네. 저는 아직 봄에 와본 적 없습니다. 봄에 오면 이곳이 정말 멋져요. 저 뒤쪽에 있는 게 왕벚꽃 나무들인데 날씨가 벚꽃이 상당히 정말 좋았네요. 흐드러집니다. 네, 제가 상당히 많이 한여름에 더웠습니다. 답사를 온 더웠겠네요, 적은 거의 진짜. 처음인데 여기 세계유산이란 표석을 보니까 어, 더위를 이길 정도로 제가 역사학도로서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이곳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한 유적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나저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관람지도 가진 거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지도가 예. 있네요. 아이고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어떤 유적지나 그런 곳을 가면 저렇게 안내 지도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전체를 있는 파악하는 게 아주 곳이 중요합니다. 딱 이쪽인 것 같아요. 입구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위치도 네. 확인하시고. 근데 혹시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딱 지사가서 모양인데 신기해요. 중요한 직사각형 모양이고 상황을 비율도 벌써 약 파악하고 한 계시네요. 2대1로 이렇게 좀 나눠진 것 같기도 한데 언뜻 보니까. 눈썰미가 정말 아, 좋으시네요. 좋습니까? 네. 이게 남북과 동서의 비율이 2대 1이래요. 이렇게 규격을 맞춘 이유가 있겠죠? 글쎄요, 이거는 저희 스승님이신 교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곳이 입구인데 양옆에 뭐가 이렇게 쌓아져 있네요. 섬도 가기도 하고 그 비가 올 때 무너지지 말라고 둑 쌓아놓는 거 가기도 해요. 그러게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더 잔을 쌓아 올렸을 텐데 왕궁의 말이죠. 특성을 잘 저기 파악하고 보니까 무슨 계시네요. 잔디 같은 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아, 저기 잔디 있는 곳은 건물이 있던 자리예요. 이제 정전이 있던 곳이죠. 아 근데 전선이 뭐예요? 정전이란 게 이제 왕궁에서 중심에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복궁으로 따지면 근정전 같은 곳이군요. 네, 그렇죠. 이제 왕궁에서 중앙 행정 업무를 맡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가 볼까요? 이동 한번 해봅시다. 네. 사실 이 공간은 참 그 잘 정비가 돼서 여기 벽화라고 훌륭한 적어 유적지입니다. 있네요. 여기는 이제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통일신라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부엌터가 발굴된 거는 왕궁 최초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발굴이었겠네요. 상당히 네, 그렇죠. 좀 여기 그리고 중요한 공사지점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유적지가 네. 갖고 있는 혹시 아쉬움은 놀때만 아니에요? 설명이 네, 제대로 안 맞아요. 되면 이제 싱크대 그냥 있으면 행한 공간이 물이 될 흘러야 수 있어요. 되잖아요. 그 역할처럼 네, 이렇게 설명을 공사지게 잘해주고 만들어서 있는 물이 정재 빠지도록 학생이. 배수로 역할을 한 거죠. 네. 지금은 뭐 아무것도 남아있진 않지만 네. 당시에 백제 사람들이 부엌 일을 했던 게 상상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아니 보통 이렇게 왕궁에 탑이 있는 곳이 있나요? 보통 절에 넣는 석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여기가 지적을 사찰이었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왕궁이 나중에 차로 변한 걸까요? 이게 사찰이 어느 시기에 세워졌는지는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 왕궁리 유적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 탑 때문이에요. 이 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죠. 네. 그리고 이 석탑과 관련해서 유물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뭔가 자꾸 그 사인을 주시네요. 항상 당황하면 교수님께 자, 넘기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백제 왕궁의 북쪽인 정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당시 무령 왕릉과 더불어 백제 문화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이 투명 유리 안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했다라는 네, 증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얼추 왕궁리 유적은 다 둘러본 건가요? 아니요, 재밌는 장소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하시죠. 저 장면만 봐서는 별로 더워 보이지 않는데. 아니 아까부터 전기군이 안 보이는데 아까 막 어디 급하게 어디 갔어요? 갔거든요. 네. 깜짝이야! 여기 정말 화장실. 저기도 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 대변 급해서 빨리 들어갔는데 녹음을 하셨어야죠. 이곳이 화장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이 이제 고대 화장실인데 국내 최초로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왕궁리 유적도 중요한 사실 유적도 사람 사는 있고. 곳이었네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거 발굴했을 때 냄새 안 났을까? 이곳에 이제 교수님이 현장에 계셨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이제 교수님께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종기군은 맞아. 네, 맞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많이 짜셨군요. 합시다. 상황을. 연기력이 일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 교수님, 예. 일단은 우리 아신 양이 중국에서 유학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백제 시대 탑이 중국에 있는 탑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국에 있는 탑 보통 그 벽돌로 탑을 맞습니다. 예. 치거든요. 중국은 벽돌로 좀 지어지는데. 네네. 하지만 거기 한국에 있는 탑이 돌로 지어서 좀 신기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릴 핵심적인 내용 중에 백제 그 석탑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만들어졌고 네네. 그 효시가 좀 이따 아마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네. 미륵사라든지 요 일대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음. 그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탑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그 많은 재료인 그리고 견고한 재료인 돌을 화강암을 네. 활용했는데 놀랍게도 익산 황등 지역이 우리나라 화강암 중에 제일 좋은 양질의 화강암이 나오는데 바로 그걸 백제인들이 이미 발견하고 네. 활용한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백제인의 이제 창의성, 그 원래 모습을 그 다른 외국에서 그 기술이나 어떤 내용을 빌려왔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고쳐야겠다. 야. 그래서 바로 고치는 최초의 모습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 만드는 게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다. 네. 차라리 우리가 뛰어난 석조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자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의 석탑 문화가 독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바로 이 백제 지역, 특히 네. 익산 지역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에 그 백제의 어떤 대표적인 공간인 익산 왕궁 유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도 1번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유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방금 얘기한 그 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왕궁이라는 지명은 있었는데 웬 탑이 있을까?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이 돼야 되는데 이름은 왕궁? 왜 그럴까? 그렇죠. 근데 일단 그 계기가 1965년에 이 탑이 붕괴될,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막 벌어지고 밑에가 막 벌어졌네요. 예. 일부는 막 사람들이 꺼내갔어요, 밑에 걸. 아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5년 그 겨울 12월 달에 해체를 하는데 놀랍게도 저 1층 부분에서 그 사리공이 발견돼 가지고 두 군데에서 저런 금동함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그 주칠된 함에 순금으로 된 다른 조그만 함에 또 아주 영롱한 유리병으로 그 안이 투명해서 와. 사리가 담긴 것까지 너무 보이는, 예쁘다. 예, 저게 발견됐고요. 그 옆에 함에서는 예, 바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네. 저렇게 금강 반야경이 처음엔 순금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은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저런 금강 반야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해서 그 당시는 이 역사적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그 국보로 지정됐어요. 국보 123호가 됐는데 문제는 이 유물 다음에 네. 요 밑에 보니까 또 구멍이 3개가 나타났고 오호.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걸작에 해당할 수 있는 불상이 또 나왔어요. 와. 근데 이 양식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후백제 내지는 통일신라식인 것 같아서 아, 이 탑은 좀 후대에 만들고 유물은 그 당시 거였는가 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로부터 5년 뒤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문으로 쓰여진 관세음 응엄기라는 기록이 있는데 예.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관세음 보살이 어떤 신비로운 이적을 일으킨 사례집을 중국에서 10세기경에 만든 책이에요. 그 중에 백제 관련 기록이 2군데가 있었는데 저기 앞에 글씨가 언뜻 보이는데 백제 무광왕 천도 지모밀지 신영정사 뭐 하면서 쭉 글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에 수도로 옮기고 많은 건물들을 지었는데 639년 11월 달에 제석사라는 절에 벼락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렸는데 그 돌로 된 기초석 뚜껑을 여니까 이 아까가 봤던 사리 같은 것을 모신 데가 있어서 그건 잘 남았나 봤는데 놀랍게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하고서 그 안에 뚜껑까지 열어봤더니 아, 그 투명한 유리병에 사리가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사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더니 야,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큰 참회 법회를 열고 끝났더니 다시 대왕마마 놀랍게도 사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서프라이즈네요. 예, 서프라이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 나의 죄를 용서해 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다시 절을 짓자. 해서 다시 절을 지어서 모셨다라는 기록이 저 기록인데 아. 놀랍게도 저기에 나와 있는 수정유리병, 금강반야경 그 모든 내용이 좀 전에 그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던 바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화재가 난 그 제석사라는 공간이 예. 왕궁 그 유적에서 직선거리로 1.3km 눈에 보면 빤히 보여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 새로 만든 절이 바로 이 왕궁에 있는 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첫 줄에 백제 무광이 지모밀지에 천도를 했다. 이게 새로운 사실로 부각이 된 겁니다. 왜? 백제는 지금의 서울에서 공주, 부여까지 공식적으로 3군데 수도를 정했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익산으로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지모밀지가 기마마지 금오모지에서 금마, 지금의 금마의 원래 이름인데 익산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가 되면서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유물을 좀 더 그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안 네네. 되겠다. 이거는 그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89년부터 발굴해 보니까 놀랍게도 왕궁의 원형이 그대로 확인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정원, 화장실 각종 유적이 나와가지고 야, 백제 왕궁에서 특히나
여기 보면은 그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원이 필요하잖아요. 정원도 저희가 확인했었죠. 그렇죠. 영상에서. 예, 아까 그 유리로 막혀 있던 예, 예. 바로 그 공간이 지금 그 화면도 같이 나오시는데요. 저 화면에서 그 정궁 말 그대로 통치 공간인 마치 그 경복궁의 근정정 같은 건물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 네. 이 자리는. 그리고 저 뒤에 그 탑이 있는 것은 원래 왕궁으로 쓰다가 아마 그 아들 의자왕 때 더 이상 여기를 왕궁 기능으로 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위한 사찰로 바꾸자 해서 원찰로 바꾸면서 네. 저 탑이 들어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엌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솥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솥. 그리고 이건 아주 흥미로운 공간인데 네. 바로 아까 보셨던 화장실. 아이고 이 적나라한 모형도 앉아 있네요. 인형입니다, 인형. 예, 네.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변소, 뒷간. 사실은 저걸 발굴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어요. 네. 갔는데 접근할 때부터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도 화장실 발굴한 경험이 없어서 일본에서 그 발굴 경험이 있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했는데 예. 저하고 아주 지면이 가까운 분인데 딱 보더니 조 교수 이거 변소야 변소 봐 냄새가 벌써 다르잖아. 일본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흙 부분을 채취해 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회충을 없애기 위해서 구충약을 의무적으로 다 1년에 한두 번씩 먹었어요. 견 검사도 하고. 네네. 그랬는데 그 화장실 변 흙이 썩지 않았으면 거기에 흔적이 있을 거다 해서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그 고대 생물학과에 보냈더니 회충, 요충, 디스토마, 뭐 촌충 각종 기생충알이 그냥 더글더글 나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건 확실한 화장실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왕궁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 화장실, 최초 부엌, 최초 정원까지 확인돼서 동아시아의 화장실 그리고 정원, 부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우리 초기에 그 도면에서 얘기했듯이 1대2 비율로 네. 직사각형 모양을 만든 걸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중국에서 그 도성이나 왕궁을 만들 때 네네. 비례를 1대1 또는 1대2 비율로 만드는 그래서 4km, 2km, 1km, 500m 아까 490m, 500m에 그렇군요. 그런 정도의 내용을 예. 보여줘서 놀랍게도 중국에서도 이런 완벽한 궁궐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는 네. 쾌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네. 아주 대표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아까 영상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정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기 부엌에서 나온 그 유물도 예.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좀 발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예. 이야기도 하고 또 정원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지금 저 PT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정원 유적이 발견된 공간인데요. 상당히 좀 소규모예요. 네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대규모 정원이 아니라 약간은 축소된 여러분 그 영어적 표현은 미니마이즈화된 네. 작은 정원. 작은 정원. 근데 네. 사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일본 정원이 그런데 맞아요. 오. 일본 정원의 원형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제가 한일 역사 공동회 할 때 그 일본 위원들이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화장실 이 정원을 보고 아이고 일본의 그 원형의 모습은 여기 백제 특히 익산에 다 있네. 그러니까 백제에서 넘어간 거구나라는 예. 게. 다만 그렇게 알았는데 네. 그게 부여에서 갔는지 공주에서 갔는지 익산에서 갔는지 불분명했다가 익산에 있는 이 유물이 가장 일본의 원형적인 그 프로토타입이 돼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어찌 보면 백제 그 어떤 뿌리의 원형을 전해준 것이 익산의 이런 그 기술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정원석도 지금 금마초등학교 일부 남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형을 이렇게 그려도 봤고요. 네네. 특히나 일본에 가면 나라에 교토 나라 그 관광지 유명한 나라에 그 해안궁을 만드는데 그 평성궁에 그 정원을 만들 때 바로 보시는 것 같이 저런 모습으로 만드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 그 왕궁에서 발견된 거 거의 같아요. 수로도 비슷하고 예. 그 돌 이렇게 괴석을 쌓은 것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야 이건 뭐 명실상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이 왕궁에서 확인됐고요. 야. 자 이런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까 부엌이 이거예요. 네, 부엌 맞죠. 저기 보면 둥그런 게 저게 솥이
하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는 네. 똑바로 돼 있는 건데 쇠로 만든 겁니까? 쇠솥입니다. 철제솥이어서 요즘 쓰는 솥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야. 삼국시대 솥이 고구려에서 3점, 신라에서 2점, 백제에서 바로 2점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백제의 아주 대표적인 삼국시대 솥이 나와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밥솥이 그 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저 때부터 이어져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예. 깊이 있고 예. 그 찜하기도 좋은 그런 솥이었어요. 보니까 네. 좀 약간 깊이가 있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화장실이 발견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기 그 구덩이 밑에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아 이게 냄새가 예. 이거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네. 처음엔 몰랐다가 이제 그 아까 변소로 확정 짓는 과정에서 야 1400년 전에 그 냄새가 여전히 타임캡슐 속에서 살아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저런 사실 뭐 아침이라서 뭐 자꾸 저 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저 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근데 완전히 그 형태가 그대로 남은 건 아니고 저게 습해가지고 그게 썩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덮여서 그 남은 좀 너무 묘사하려니까 그 당시 네. 생각이 다시 나네요. 네, 우리 냄새가. 종기 군도 나중에 커서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역사학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아, 네 맞습니다. 냄새도 견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희 그 우리 이 랜선으로 보고 예.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죠. 궁금한 궁금하실 분들이 분명히 분 있을 것 있겠는데. 같아요. 예.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떤 분께서 혹시 궁금하신지. 네.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아 예. 예. 네, 역사교육과 김승현입니다. 아 예. 김승현 군. 백제 사람들은 어떻게 화장실 뒤처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화장실을 지금 네. 우리 김승현 학생 그 화면을 보니까 난 그 뒤에 책꽂이에 책이 아니라 이상한 게 잔뜩 있는 게 더 관심이 가네. 네, 책을 술병으로 덮었어요. 예.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요 화장실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워낙 깨끗해서 뭐 유럽인들도 놀란다죠. 비데가 있고 네. 뭐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저 그 어려서 자랐을 때는요 화장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공중 화장실도 많고 휴지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 쓰면 진짜 양반인 거고 시골에서는 지푸라기 쓰고 막 그랬어요. 이게 한 교수님, 50년 너무 나이 전 차이 느껴져요 지금. 좀 적나라하죠. 네. 근데 지금부터 1400~500년 전에 백제인은 그럼 뭘로 썼을까? 이 너무 좀 적나라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이니까 한번 추적을 해보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지푸라기설, 뭐 호박잎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실물이 발견됐어요. 자 지금 저 그 PT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그 큰 구덩이가 보이고 네. 그 옆에 그 모형으로 사람이 앉아 있는 앞에 뭐가 나무 막대기 같은 게 항아리에 꽂혀 있죠. 맞아. 나뭇가지. 저는 뽑기인 줄 알았어요. 예, 그 맞아요. 그 비슷한 건데 바로 요 모습이에요. 오. 저 왼쪽 까만 바탕에 지금 막대기 같은 게 한 6개가 보이죠? 네. 저게 네. 실물입니다. 근데 지금 언뜻 보셔도 예. 약간 윤이 날 정도로 아주 맨질맨질하게 잘 다듬어졌어요. 오, 네. 근데 저게 바로 뒤처리용 도구예요. 어떻게 와, 썼을까요? 진짜 과학적이다. 뭐 과학적. 걷어내는 용도로 좀 예. 닦는 정도? 예, 처음 본 분들은 아니 저걸로 찌르나 뭐 어떡하나 뭐 별 상상을 하시는데 예, 우리 아나운서 이충훈 아나운서가 잘 말씀 주셨는데 훑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게 처음에 용도를 저희도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일본 학자들이 일본에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일본 화장실이 발견되면 화장실 네. 밑에 저런 나무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근데 저게 긴 것도 아니고 쬐끔해요. 그리고 거칠어요. 근데 여기는 왕실에서 써서 그런지 너무 최고급 명품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명품 화장실 뒤처리용 도구도 네. 저 화장실에서 여러 개 발견돼서 네. 저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생활상을 약간은 적나라하지만 네.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생활사니까. 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것도.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신 또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저기 예. 우리 신병권 학생. 예. 자, 질문하세요.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역사교육과 신병건 학생입니다. 예. 그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음. 그 탑의 1층이라 받침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유물이 나왔는데 이게 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야. 질문. 아, 이것도 예리한 질문. 내가 이야. 바빠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 우리 학생이 중요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예, 보시는 것처럼 그 탑의 해체도인데요. 아까 1층 부분에서 사리장엄이 저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부분에서 불상이 발견됐는데 시대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언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기에 원래는 목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백제 견훤왕 때 그 목탑을 오래 가기가 안 되니까 석탑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밑에 불상은 후백제 견훤왕이 넣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추정되고 있고 그 위에 사리장엄은 원래 백제 목탑에 있던 걸 그대로 모셔서 시대를 달리하느라고 위치를 달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제의 왕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300년 뒤에는 놀랍게도 그 300년 죄송합니다. 300년 그렇죠. 300년쯤 뒤에는 후백제 견훤왕이 예. 여기를 새로운 후백제 중심으로 하면서 자기의 염원을 저 탑으로 바꾸면서 저걸 넣은 게 아닌가. 여러분 상당히 좀 헷갈리실 텐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익산 지역은 후백제의 왕도였다가 한때는 고구려 유민도 잠깐 썼다가 후백제 견훤왕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지로도 또 이것을 여러 가지 건물도 사찰도 지었다는 걸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저 곳을 이제 발굴하실 때 현장에 계셨는데 가슴이 굉장히 벅찼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도 발견되죠, 예. 화장실도 발견되죠, 예, 그리고 밥솥도 발견되죠.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은 네. 저 기간이 20년 동안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석대학에 온 직후에 저게 발견이 되면서 하나하나 그걸 다 한 5년, 10년 사이에 저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 백제 역사의 산 증인이 되라고 저한테 그런 어떤 미션을 줬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관리국이나 그런 그 분들이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서 한 네. 2, 3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만 알아요. 근데 저는 저 발굴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지켜보고 갔으니까 아 내가 어찌 보면 증언자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왕궁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이 외에도 예. 한 곳을 저희가 또 다녀왔어요. 우리 종기군하고 아신양하고 한여름에 또 예, 다녀온 예. 영상이 있거든요. 예,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미륵사지를 미륵사지에 매번 올 때마다 규모가 정말 엄청나요. 아, 여기선 좀 더 그럴만도 보이네요. 하죠. 이곳이 동아시아 최대 사찰 중 하나니까요. 근데 왜 하필 익산에 이런 큰 사찰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뭐 중요한 인력도 질문을 인력이지만 주셨습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이 미륵사지는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로 압도된 것 같아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입니다. 유아신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백성도 연못은 쉽지 않았을 관광객 거예요.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라. 예? 아니에요. 여기 원래부터 있던 연못이에요, 이 연못. 아 그래요? 야 제가 미륵사지를 여러 번 왔는데 그동안 이 연못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은 아주 없었어요.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여기가 계시네. 저 사찰이잖아요. 연못이 백제 때부터 그럼 연못이고요. 저희가 보면 입구에 놀랍게도 그 저 연못 중에 한 다리가 군데서 건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엔 이 연못이 있는 이유가 네. 마치 이 부처님 세상과 사람 세상을 구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변신을 하셨네. 그럴싸하신데요. 저기 넘어가 볼까요? 지금 옷 네, 입으신 하나 거예요? 들어가 보시죠. CG입니다, CG. 네. 그 이곳도 계단이 3개가 이렇게 존재하네요. 아, 이거는 제가 배우기로는 여기가 3개의 절이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탑이 하나의 절을 의미하는 거죠. 삼구 요사종에서 미륵사 창공 설화가 나오지 않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삼국유사를 보시면 이 3개의 석탑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제 앞에 보이는 저 돌기둥이 보이는데 예. 가까이 한번 좀 아주 가볼까요? 중요한 얘기를 저 하고 있는데요. 돌기둥은 이 뭐 저건- 서양 신화에 나오는 그 저것은 바벨탑도 이제 절의 떠오르더라고요. 입구에서 많이 사실은 보시는데 이 단간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당간지주가 가장 뭐예요? 높은 이제 절이었어요. 절에서 높은 행사가 탑이었죠. 있으면은 깃발을 예, 장대에 규모가 꽂아요. 컸고 그런 거를 이제 단간이라고 그 깃발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바로 이 단간지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2개나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서 있을까? 그게 전라북도는 궁금하네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런 유적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단간지주 설명을 또 잘 주셨네요. 이거
20년 동안 보관했다는 탑 있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만드다 만 것처럼 복원을 했어요. 이게 처음 해체 보수 작업 때 있었던 일인데 원래는 저쪽 탑처럼 9층으로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론에 의한 복원은 자제하자고 해서 이렇게 6층으로 복원하게 되었죠. 중국은 주로 그 벽돌로 탑을 치거든요. 네. 일본은 목탑으로 유명하고요. 네. 근데 한국에는 이런 돌로 된 석탑이 진짜 많네요. 이 미륵사지 석탑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최고, 그러니까 오래된 석탑인데 이게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온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이렇게 목탑의 양식을 많이 띠고 있어요. 우리 종기 학생이 아주 우리 중요한 얘기를 교수님께서도 잘 이 설명해 석탑에 주고 관련해서 계십니다. 해줄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대가 돼요. 네. 이제 저쪽 금당으로 가보실까요? 네. 네. 오, 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자, 절에 가시면은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는 탑, 그리고 금당,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강당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금당이라는 곳이에요. 이 돌들이 주춧돌이었겠죠. 그렇죠. 이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들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보세요. 지금 주춧돌 위에 또 주춧돌이 있어요. 이게 미륵사지 터가 원래는 습지였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붕뜨게 만든 게 아닐까. 마치 마루처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필로티 구조처럼 만든 네, 게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있네요. 네. 왠지 건축 용어가 이곳은 막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도 교수님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 탑도 한번 가보시죠. 네, 네, 가시죠. 그렇죠. 네. 사실 저기가 그늘이 없어서 더운 날 가면 좀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기는 안을 볼 수 있게끔 해놨네요. 네. 저쪽에 있는 서탑이 보수 해체 작업으로 완성된 탑이면 여기는 완전히 복원된 탑이죠. 그래도 이 안에 안에 들면서 1층 저 안까지 탑이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거 지금 요즘에 석탑 볼수 아닙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둘러보죠. 네, 그렇죠. 자, 한번 둘러봅시다. 여기 이렇게 유리가 붙어 있네요. 이게 참 속상한 상당히 우리한테 뭐 수영을 붙여놨어요? 기억의 흔적을 이게 지금 또 지적하셨나요? 복원을 하는 건 좋은데 복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탑에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균열을 체크하기 위해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요. 네. 복원을 만들어진 해도 지 끝이 20년밖에 아니네요. 안 됐는데 그나저나 벌써 날씨가 지금 참 문제가 더운데 발생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 교수님 이야기 들으러 갑시다. 네네, 완전 생소한 자, 것 갑시다. 자, 갑시다. 네, 교수님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예, 아유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예. 우리 교수님 다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화면 자료를 보시면은 그 익산의 미륵산은 그 제가 설명 붙인 것처럼 그 미륵 불국토의 땅에서 해를 연대요. 그리고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예. 그런 그 불경의 내용이 미륵 하생경이 있는데 네네. 그 내용에 딱 맞게 지금 공간적으로 구현한 곳이 이 미륵사예요. 그래서 아까 탑도 3개, 금당도 3개 있다고 그랬죠. 예. 마치 절이 3개 있다고 했듯이 네네네. 그게 미륵 부처가 3번 법회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예, 터가 그래서- 남아 있는 거군요. 보시는 것처럼 저 공간에 그 탑이 지금 현재는 그 동탑이 그리고 서탑이 부분 복원돼 있고 가운데가 목탑이 황룡사 목탑의 원형이 그 된 그 탑이 남아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 말에 그 국립익산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박물관 같지 않죠? 그 지하로 돼 있어요. 그 유적의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로 들어간 박물관이고요.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솟아난 2개의 탑 가운데 네모난 것이 예. 황룡사 구축탑 같은 목탑 원형이 있고 그 뒤에 금당이 있어서 탑 3개, 그 다음에 금당 3개, 하나에 절이 3개가 있는 네. 공간처럼 돼 있고요. 그 뒤로 강당과 그 다음에 승려들이 사는 공간. 예, 다시 말씀드렸던 그 국립익산박물관의 외관 모습인데 다 땅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건 네.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다만 이게 습하기 때문에 그걸 그 첨단 기술로 아주 네.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미륵사라는 공간은 그 미륵에 의해서 새로운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그 설화가 남아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서동과 선화공주의 여러분 러브 스토리 잘 아시죠? 그 유명하잖아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맞아요. 예, 원수간의 나라의 공주와 그 뭐 왕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 맞동을 캤던 그 남자가 이 얘기는 이거예요. 익산에 살던 금마에 살던 맞동이라는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에 가서 유언비어를 요즘식으로 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예. 선화공주는 밤마다 맞둥이랑 놀아놨대요. 뭐 얼레리 껄레리 그런 노래예요. 그 얘기가 장안에 퍼져서 결국은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이런 소리가 터지냐? 너 어디 가서 좀 근신 좀 해라. 해서 궁에서 쫓겨날 때 야. 서동이 의외인 것처럼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예. 둘이 첫눈에 반해서 부부가 돼요. 그래서 금마로 돌아와서 살라고 했더니 선화가 자기 어머니가 줬던 금덩어리를 꺼내면서 우리 이거 팔아서 먹고 살 방편을 구하줬더니 이게 뭐냐? 내가 마케라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갖고 와버렸더니 금덩어리를 조그만 동산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인심을 얻어서 왕이 됐고 예. 거기까지가 서동이 왕이 되는 스토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될 때 도와줬던 그 지명이라는 스님이 저 미륵산 중턱에 살고 있어서 예. 그분을 만나러 왕이 된 뒤에 선화공주 왕비와 같이 가다가 저렇게 미륵사가 있는 자리가 원래 느비연 연못이었는데 거기서 미륵이 짠 출현하니까 저분을 위해서 우리 절을 집시다 했는데 지을 방법이 없죠. 지명한테 말씀드렸더니 걱정 말라 하더니 하룻밤새 도술로 산을 무너뜨려가지고 예. 지금 산 무너뜨려서 내어주는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실제 발굴할 때 봤더니 연못이 맞았고요. 예. 엄청나게 많은 흙과 돌을 섞어서 저걸 견고하겠는데 예. 저게 뭐 스님이 했겠어요? 백성들이 했겠죠. 아까 아시나 학생 한 것처럼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에 이 거대한 절을 왜 무왕은 만들었을까? 그게 해결이 안 됐던데. 맞아요. 아까 보셨던 왕궁리 5층 탑에서 관세응엄기에 익산 지역에 천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실마리가 풀리는 거군요. 수도를 옮기니까 수도를 상징하는 거대한 국가 사찰을 만들고 이 수도는 어떤 수도인가? 미륵이 다스리는 새천지의 세계다. 말 그대로 새로운 백성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 공간으로 거대한 미륵사도 만들고 그럼 왕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왕궁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많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어려운 백성들에게 새 희망과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미륵사를 만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미륵사는 특히나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탑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네. 저 오른쪽이 이제 93년에 복원한 그 동탑이고요. 서탑이 그 저렇게 그 반파된 형태로 남아 있고 가운데 목탑인데 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아까 여러분 탑 안에 들어가셨죠? 예. 탑에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좀 목탑이랑 비슷한 느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탑이면서 뭔가 돌로 된 방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맞아요. 네, 탑인데도. 예, 그게 돌로 만든 무덤의 건축 기술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많은 층을 쌓았죠. 9층을. 예. 저거는 석조, 돌로 성벽을 쌓았던 기술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최초로 석탑을 저렇게 거의 그 20m 이상의 높이, 30m에 육박하는 큰 높이를 만들려다 보니까 건축 역학적으로 공민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야, 우리가 성을 쌓았던 기술을 갖고 와라. 우리가 돌방 무덤을 만들었던 기술을 갖고 와라. 결합을 하니까 전혀 없었던 최초의 저런 석탑이 만들어지면서 백제인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됐고요. 탑을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6층까지만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탑은 홀수로 갑니다. 3, 5, 7, 9, 11, 13. 근데 가장 그 완령의 모습을 보여줄 땐 지금 자료 화면에 지금 그 일제강점기 때 사진 찍은 1910년대 사진인데 거의 아슬아슬하게 무너질 것 같죠. 뒷면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저걸 그나마 보수한다고 시멘트를 그냥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방법이 없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6년에 전격 해체를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가서 보셨을 때는 완벽하게 다시 복원된 걸 보셨죠. 그런 모습이 됐는데 문제는 저게 7층이냐 9층이냐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
동탑을 9층으로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네. 바로 지금 이 탑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고 선을 그어버리면 네. 저렇게 저 꼭대기까지 삼각형이 연결되겠죠. 네네. 그 위에 한 층씩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자리 네. 노반석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됐고요. 지금 여러분 그 석탑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복원 자료. 저거 기계 하나도 안 쓰고 일일이 손으로 해서 20년을 저걸 했어요. 또 야. 저것도 제가 어찌 보면 현장 가서 그 심심할 때마다 가서 다 봤어요. 제가 어찌 보면 그 목격자인데, 야, 이게 가장 중요한 가운데 중심 기둥돌에서 나온 사리장어입니다. 바로 지금 사리장어이 나오는 모습일 것 같은데, 예, 바로 저겁니다. 야. 저 가운데 돌을 도니까 저 뚜껑이 열리면서 구멍이 딱 났어요. 이게 오. 처음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저 사리를 모셨던 기록이 나왔는데 639년 1월달. 아까 제석사 불탄 건 639년 11월이고 이건 1월달에 저걸 넣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렇게 아주 찬란한 그 사리 장엄을 모시는 그릇이 나왔는데 저기에 있는 문양이 왕궁리 탑에서 발견되고 똑같아요. 같지만 같은 시. 연결이 다 예, 되네요. 딱 돼버려요. 딱딱 맞았고 저기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나와서 어찌 보면 백제의 미궁에 빠진 역사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이제 복원할 건가가 아까 이제 6층 원래 남아 있는 모습으로 갈 건가, 네. 아니면 9층으로 우리가 그 추정했던 모습으로 갈 건가 했는데 아까 보니까 몇 층으로 돼 있었죠? 아까 보니까 6층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나머지 역할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주자. 왜냐하면 아까 1917년에 시멘트를 최신 공법이라고 부었는데 우리는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것도 지금부터 100년 뒤에 분들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네. 예, 6층의 모습을 그냥 남기고 네. 가자 해서 왼쪽 모습은 그대로 6층 모습으로 갔고요. 오히려 더 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베토벤도 미완으로 교향곡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석탑도.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공간들이 만들어졌고요. 음. 자, 지금 자료 화면에서 아까 우리 종기 학생이 그 금당의 마루 구조를 아주 중시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가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감은사라는 대왕암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문무왕이라는 신라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나 죽으면 무덤 쓰지 말고 화장해서 동해 바닷가에 장사 지내라. 그럼 내가 우리를 괴롭히는 마지막 저 그 귀찮은 놈들, 저 외적 놈들을 배 타고 올 때 동해의 용이 돼서 다 물려주겠다. 상당히 큰 의미로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무덤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대왕암이라는 곳에 아마 그 산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까이 있는 곳에 바로 감은사, 은혜에 감사하는 절을 지어서 아버지가 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용이 쉴 자리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용이 쉴 자리를 금당 밑에 마루 구조로 만들어놔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보다 딱 50년 전에 익산에도 똑같은 구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요? 예, 백제가 50년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범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일설에는 저기가 습기 예방을 위해서 파니까 네. 띄었다는 설도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원래 습지였고 무왕이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왕 중에 유일하게 용의 아들로 나와요. 예. 백제 무왕의 어머니가 연못가에 있는데 그 연못의 용과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용은 여러분 우리 고유어로 뭐라고 하죠? 용이요? 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종기군? 예, 역사 학도니까. 예. 미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 여러분 미르라고 내가 네. 직접 그 힌트를 준 건가? 원래 알고 있었죠. 네. 여러분 당연. 용을 지칭하는 우리 고유어 미르인데 미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물에서 왔어요. 물. 무르 미르. 미음 리을. 물림이에요. 인간에게 농경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예. 근데 바로 저 미륵사 자리가 거대한 연못이 호남 평야를 적시는 물신이 사는 고유 신앙의 성지였던 거예요. 그 미르신이 바로 용신이고 예. 아까 여러분 그것을 메워서 절로 만드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이 미륵님이죠. 예, 예. 예. 희한하게도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또. 그러네요. 이건 전혀 우연인데. 네. 그래서 놀랍게도 고유신 미르님과 불교의 희망의 신 미륵님이 함께 계실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아. 그래서 밑에는 마루 구조로, 네. 위에는 미르 그 불상이, 밑에는 네. 미르 용께서 있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는 고유 신앙과 네. 불교 신앙이 합치되는 그런 현장이 된 게 아닌가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 요법도 지금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그렇죠. 주춧돌 위에 주춧돌을 예. 또 놓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축 용법이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건축 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그 저 어떤 최신의 건축 용어도 막 쓰셨는데 필로티 구조. 예, 네. 맞아요. 필로티. 저도 헷갈렸네요. 이런 그 습한 공간이나 밑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아주 창의적인 방안인데 이미 백제인들이 1400년 전에 저런 모습을 아주 원형으로 만들어서 특히 이런 상징적 의미까지 네. 함께 넣었다는 점에서 이 미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요 다음에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까 사리장엄이 나왔는데요. 그 예, 요 PT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발굴될 때 모습이어서 저렇게 그 금동판에 붉은 글씨로 예. 백제 사택적덕녀라는 네. 왕후께서 대왕의 안녕 건강과 백성의 평안을 기리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 해가지고 와. 엄청난 유물들이 저기서 쏟아져 나왔는데 열자마자 찍은 거잖아요. 예. 예. 저거 진짜 그 타임캡슐을 진짜 연 거예요. 이거 바로 이제 드는 모습이고요. 그 글씨를 그 써놓은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선화공주가 나오기를 익산에서는 엄청 기다렸어요. 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설화처럼 됐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셰익스피어 소설의 허구거든요. 어. 근데 이게 무왕과 선화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전 세계 사랑의 도시 뭐 네. 여러 이야기로 할 텐데 안타깝게도 선화 얘기는 안 나와서 지금 좀 학계가 네. 또는 익산 분들이 그러면 저 동탑은 선화가 만들고 서탑은 두 번째 부인이 만들었나 뭐 여러 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내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미리 가서 써놓고 싶네요. 예.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리장엄 그 뚜껑을 저기 뚜껑이 안 열리고 몸체가 분리가 되는 형인데 분리했더니 저 조그만 순금으로 만든 작은 또 사리함이 나왔고 그걸 열었더니 깨졌지만 유리병이 또 나왔어요. 조그만. 그래서 불경에 보면 부처님의 사리는 너무 귀중해서 유리병에 넣고 금그릇에 넣고 은그릇에 넣고 구리그릇에 4중 포장을 한다는데 여기서는 은그릇만 생략되고 3중 포장이 확인되는 아주 특별한 그 유적이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쵸, 네. 우리 종기군은 좀 어땠습니까? 미륵사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경치가 많이.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왜 거대한 절인가 그 스케일에 정말 압도되는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예. 그 저는 궁금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우리 아까 그 네네. 아신양께서 연못 지날 때 제가 연못이 왜 두 개이고 이것을 참. 왜 만들어놨을까도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저는 아까 설명을 좀 끼어들려다가 네. 못 들어갔는데 부처의 세상과 인간 세상을 연결해준 다리 한가에만 제가 정답. 추측을 했는데 이고요. 정답이에요? 예예예. 야 보셨습니까? 신기 예. 있으신 거 야, 아닙니까? 예. 정말 혹시 대본 미리 보셨나요? 아닙니다. 야, 이거 제가 추측한 건데. 여러분 예. 그 교회에서도 보면 돌아가신 분들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죽은 자 그 렛데이 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예, 망각의 강을 건너서 산자와 죽은 맞아요, 자를 맞아요. 그 하게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인간 세계에서는 뭔가 강이라든지 물이 세상을 구분해 주는 그런 그 하나의 차원을 나눠주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미륵사에도 그런 현상을 넣어서 여러분 요즘 절에 가 보면은 시내 같은 걸로 이미 차단이 돼가지고 다리를 건너가게 돼 있는데 맞아. 되게 열반교, 극락교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 세상이면 저쪽은 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한자로 쓰면 차안이라고요. 예. 안자가 물가 안자예요. 네네. 이쪽 물가. 이게 차안이고 저 세상은 저 피자 써서 피안이라고 해요. 우리가 피안의 세계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 들어봤어요. 부처님의 세계가 피안의 세계인데 바로 연못이 그 경계를 준 거예요. 거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그 연못 한 곳에서 백제 시대 20대 남녀 2명의 해골이 나왔어요.
진짜로. 혹시 자, 는 아니고 아닙니까? 무왕과 완교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가 꼭 가면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 두 젊은 20대의 백제인은 왜 그 연못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2m. 뭐 빠지면 죽을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죽었을까? 어. 일설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해서 동반 어떻게 했다. 네. 이설 되게 학생들은 두 번째에 동의하던데 술 먹고 까불다가 빠져 죽었다. MT 간 건가요, 두 분이서?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백제시대 인골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 그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또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교수님. 예. 제가 그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두 개를 더 갖고 왔는데요. 네네. 자, 지금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더 보시면 여기에 석불사라고 해가지고 미륵사에서 차로 한 5분만 더 가면은 그 지명이 석불사거리예요. 원래 거기에 저렇게 석불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석불이 바로 지금 그 자료 화면도 그 영상으로 나가네요. 저 길이 그 사거리로 나눠지는 데인데 바로 저 자리인데 저기 옆에 그 초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그 모퉁이에 지금 사찰이 지금 있습니다. 예. 네네. 사찰에 들어가면 그 바로 지금 저 자료 화면에 조금 보셨던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절의 부처님이나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얼굴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봤던 그 부처님들하고는 좀 평소의 그 다르죠. 모습과 좀 다르네요. 네. 왜냐하면 저 얼굴은 죄송한 얘기지만 가짜 얼굴이에요. 전해지는 말로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여기를 지날 때 갑자기 날씨가 이상하니까 예. 야, 저 석불이 도수를 부렸나 보다 해서 목을 잘라버리고 갔대요. 아이고. 일본의 만행이죠. 하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 전이라는 건 한 200년 사이입니다. 목 없는 부처님이 너무 민망하니까 예. 그냥 마을 버전으로 그냥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얼굴은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나머지 전체를 보시면 너무 걸작 부처님이에요. 규모도 한 4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부처님. 그래서 최대 불상인데 저 손모습이나 여러 정황을 보면 위치를 보면 아마 극락으로 연결하는 아미타 부처를 모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제석사라는 절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제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군 신화를 아는 분들 원래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환인이라고 해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건데 한자로는 뭐라고 쓰냐면 제석이라고 써요. 제석인드라라고 해서 한자로 어찌 보면 하늘신을 의미하는 절이 바로 저 제석사예요. 그리고 모아놓으니까 자, 이쪽에는 제석사 있고 여기에는 왕궁 있고 여기 미륵사 있고 여기 석불사 있고 해가지고 익산 전체 한 반경 4km 안에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 제석사가 왕궁으로 옮긴 그 사리장엄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고요신앙도 모시고 그리고 미륵을 모시는 미륵사도 만들고 예. 또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의 열반 세계도 연결하고 그걸 수호하는 자기 왕궁도 만들어서 어찌 보면 그 무왕은 네. 자신의 출신지 익산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새로운 국가 원동력으로 삼고 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역사 대규모 건축 행위를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고 사실 전라북도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자긍심 넘치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한 유물들이 잘 보존이 되고 이렇게 길이길이 남겨져 있었다면 그렇죠. 시각적으로 더 많은 볼거리가 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도 몰리고 우리 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슬프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지금 그 논란이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주에서도 경주 분들 황룡사지 가봐라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가 거대한 한 80m짜리 탑 세우자라고 하는데 저희 같이 연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적이군요. 우리 욕심이고
어찌 보면은 후대인들이 더 고민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복원이냐 활용이냐 아니면 유지냐 네. 이걸 가지고 계속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서 저는 그 역할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그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첨단의 방식이 네. 요즘은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홀로그램.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네. 종기 어떤 의견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제 연구를 정말 더 해봐서 예, 복원을 어떻게 하는 쪽이 좋을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좀 시각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 놀러오고 예? 예. 좀 보고 느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유아신 학생이 온 중국에서는 약간 우리 이충훈 아나운서 비슷한 그 입장들이 조금은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 명소들이 복원도 있나 많이 봐요. 하죠. 예. 그 복원 유적도 많이 가보고 그랬죠. 네, 네, 많이 가봤어요. 제가 중국을 가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복원을 하자는 쪽하고 아니다 원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거기도 싸워요. 어찌 네네. 보면. 근데 약간은 우리 새로운 도시 지역을 홍보하려면 이 유적지를 잘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조금은 복원을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분위기고 한국은 우리나라 쪽은 아직은 원형을 그냥 그대로 남겨놓자 주의가 조금 더 강하고 네. 뭐 나라마다 또는 상황마다 또는 유적마다 경우가 좀 달라서 네. 저희도 좀 더 지혜를 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저희가 두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전라북도에 살면서도 사실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그렇죠, 됐어요. 네. 우리 종기군도 역사 학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맞아요. 어땠어요? 저는 평소 백제를 생각하면 이제 한성 시대 그리고 웅진 시대 그리고 또 사비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통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이곳 전라북도에서 백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신양께서는 또 중국의 관점과 또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풍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 사실 예전에 그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이번에 교수님 덕분에 이런 그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맙습니다. 네. 이 랜선으로 혹시 학생들이 질문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없으면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궁금한 점? 우리 학생들 제 사실은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네. 조만간에 또 수업을 하면서 하기로 하겠고요. 자, 지금 자료 화면 맨 마지막 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마무리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안타깝게도 입시 교육에 많이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무원 시험도 봐야 되고 애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필수로 나오고 다 그러다 보니까 딸딸딸 외우고 암기하는 과목으로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움을 깨우치고 맞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느껴서 함께 사는 세계를 이루는 그런 과목 또는 분야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시면 지혜로워져요. 슬기로운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구축하는데 역사만큼 좋은 과목이 없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현장과 함께하면 더욱 좋으니까 많이 또 다니셨으면 코로나 사태가 좀 완료되면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세계로 그렇죠, 네.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오늘 조법종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50여 명의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나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너무 좋았다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